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0829님이요. 질문이 있습니다. 잠잘 때 종아리에 경련이 나서 애를 먹고 있어요. 좋은 방법 있나요? 하셨는데요. 우선은 종아리에 경련이 난다는 건 근육의 긴장도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 한의학에서는 간이 좀 약해져도 근육에 그렇게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의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마그네슘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할 때도 그럴 수 있다. 이러니까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좀 잘 섭취하시면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간의 건강은 좀 어떤가 이렇게 좀 살펴보셔도 좋고 병원에 가셔서 점검해 보셔도 좋은데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복부가 너무 냉하거나 대장에 노폐물이 많이 차 있거나 위장이 좀 약한 분들도 자주 종종 이렇게 좀 경련도 일어나고 쥐도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선은 주무시기 전에요. 좀 따뜻한 물, 그런 물로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몸을 이완시키고요. 그것도 좀 약하다 이러면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셔도 좋은데요. 반신욕하기 어려우시면 족욕하실 때 조금 이완이 될 수 있게 거기에 아로마 같은 걸 좀 넣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후에 팔 다리를 들어서 막 흔들어 주는 모관 운동을 하셔도 좋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이건 침대에서 하셔도 돼요.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깍지 껴서 쭉 위아래로 크게 늘리면서 기지개 켜게 하시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시고 발끝을 뾰족하게 했다 천장으로 당기고 다시 뾰족하게 하고 천장으로 당기는 발목 운동을 좀 땀이 날 때까지 하셔도 좋아요. 그래도 한 30번 정도 하면 땀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촉촉하게 젖었다 싶으면 그때 몸을 측면으로 일어나켜서 이제 천천히 일어나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것도 도움은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몸 안쪽부터 냉하면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방법과 앞에 말씀드린 방법을 함께 좀 적용해 보실 때 그때 좀 경련이 잦아들지 않을까 싶고요. 식사하실 때도 지나치게 찬 음식이나 과식이나 밤에 많이 드시는 야식을 좀 피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공구 님이요. 이거 좀 제가 한참 봤는데요.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주셨으니까 우선은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입사한 지 4개월 됐어요. 일에 흥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욕부터 나와요. 이거 막 박수치는 직장인분들 꽤 계시지 않을까요? 눈 뜨면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은 느낍니다. 하지만 잠깐이에요. 공감되네요. 일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보려고요. 개인적인 노력을 무지했습니다. 근데 흥미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돈도 돈이지만 일에 대한 흥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만둘까요? 너무 어렵죠? 이거 어떡하죠? 저는 교수직을 4번 그만두긴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인제 그래도 전 적어도 그래도 한 1 년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떠날 때 그 자리는 '아 내가 여기 도움이 안 되겠다.' 이러면 인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때 정말 '일에 흥미가 없다. 아침에 눈 뜨면 욕부터 나온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요가적인 방법을 우선 그냥 전해 드릴게요. 우선은 3 개월이 지나야지 바이오 리듬이 바뀌게 되는데 4 개월쯤 되면 인제 생체 리듬은 직업적으로 조금 맞춰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인제 4 개월부터는 내가 나를 좀 조절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도 하고 생활 패턴을 좀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서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친다 이럴 때도 흥미를 잃으니까 운동을 좀 하신다거나 일하기 전후에 '내가 좀 좋아하는 일들을 좀 넣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경전에서 빼서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거는 정말 맞죠. 이렇게 나를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부정관을 보면서 9개 구멍에서 모든 게 나가고 있는 그 더러운 나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깨끗하다고 덮지 말아라."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런 본질적인 나를 보면 주변에서 함께하고 있는 인연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거는 계속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즐겁지 않아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면 그때는 떠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삶의 업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는 자리는 절대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떠날 때는요. 정말 넘칠 만큼 열심히 하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너 그 정도까지 해야 돼? 왜 너가 그 5 명, 6 명분의 일을 해? 그럼 월급을 5 배로 받니?" 이 얘기를 한 10번 이상 들었다. 그리고 나도 인제 정말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러면 떠나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떠날 때 사람들이 "아 아쉽다. 당신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떠나면 내가 힘들 텐데." 이런 느낌이면 떠나도 된다고 해요. 그러신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자리에 숙제를 남긴 거기 때문에 그 인연이 다시 돌아서 다음에 직장을 구하거나 다음 자리를 구할 때 더 힘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주변을 위해서도요. '아 내가 이러다 뼈가 부스러지겠다.' 할 정도로 항상 밝은 미소로 따뜻하게 더할 수 없이 열심히 하고 그때 떠나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명상 카페를 떠나는 건 이게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항상 제가 우리 한 PD님한테도 저는 항상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는 어떤 자리건요. 꼭 방송이 아니라 어디서든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러다 쓰러진다." 저희 조카가 항상 보면서 "이모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이 정도로 정말 잠 안 자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좀 떠날 때도 쪼금 덜 죄송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떠나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직장을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음악 듣겠습니다. 시크릿 가든의 로터스 듣겠습니다.